박봉은 패시브에 매달 점심값도 10만원 단위로 따로 내는데 급식은 형편없고 독신자 숙소는 여름에는 에어컨이 안 되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안 되는 곳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임강까지 수많은 평가를 거쳐서 선별된 인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초임 간부들은 병장 월급보다 월급이 적으니 초임 간부의 이탈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개별 사고로만 보기는 어려울 만큼 구조적입니다. 폐기물 더미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사망사고는 10건 중에 7건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집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병사 월급은 올랐지만 간부 처우는 구조적으로 엉켰고요. 정신질환 관리의 구멍은 전투력 자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군 전력 어디서부터 흔들리고 있나를 주제로 실탄 관리 실패, 군 사망 사고 급증, 정신건강 문제와 전투력 관리의 연결고리, 간부, 병사, 보상체계의 뒤틀림, 국가유공, 보훈제도의 고질적 문제까지 한 번에 엮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육군 17사단 예하부대에서 폐기물 더미 속 나무 상자에서 K2용 5.56mm 보통탄 272발이 발견됐습니다. 상자 상태는 썩고 경첩은 부서진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탄약 실명 카드에는 2021년 12월 당시 지휘관의 서명이 존재했는데요. 이는 해당 실탄이 탄약고 외부에서 3년 반 넘게 방치됐을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발견 시점인 7월 이후로 수개월이 지나도록 경위가 오리무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죠. 이 사건은 단순 관리 소홀로 끝낼 수 없습니다. 탄약은 회계, 보안, 안전, 3박자 통제의 핵심 품목입니다. 탄약고 밖에서 실탄이 수년간 방치됐다면 장부, 실물의 대조가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대조가 있었더라도 현장 확인 없이 장부로만 확인했거나 인수인계의 체계가 파편화돼서 누구 것도 아닌 물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고인데요. 이건 화기 탄약 통제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의미이고 사고, 범죄, 외부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최근 연이은 실탄 유출 사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군대에서는 너무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군 사망 사고들은 수많은 사망 사건들의 일부일 뿐 아직도 뉴스 한 줄 나오지 않는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군 사망 사고 10건 중 7건이 자살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집계되었습니다. 구조적 만성적 스트레스, 부적응, 관리 공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사망사고는 대개 개별 병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대 문화, 지휘체계, 행정, 상담 자원의 부족이 비가시적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이게 다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그리고 탈영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람이 무너진 부대는 작전도, 경계도, 탄약관리도 무너집니다. 사망사고 통계는 전투력 지표의 경고등인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군대에서 전쟁도 아닌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군인이 많은 걸까요? 군대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한 신병이 자대 배치 뒤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중태에 빠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조사 결과 부대 투입 전 정신건강 우려 소견이 있었지만 조치 없이 투입한 것도 모자라 필수 실전 교육도 못 받은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위험 징후를 알고도 무시한 겁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보급, 경계, 사격, 정비, 상황 판단 등 모든 임무는 팀 신뢰에 의존합니다. 적정 수준의 상담과 치료, 병사 개개인에 맞는 재배치 없이는 오판과 사고 리스크가 커지고 사기, 응집이 무너집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군대에 가는 현실은 곧 유지관리 체계의 책임 문제입니다. 게다가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하는 인원도 수년 새 증가세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하실 것 같아요. 군대 가지 말아야 할 아픈 사람들이 왜 자꾸 군대에 가고 있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보면 2020년 65만 명이던 한국군은 불과 5년 만에 올해 이미 4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게다가 2038년에 우리 군 숫자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첫 해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군대 갈 사람이 없다 보니 신체 등급만 나온다면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도 군대에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는요,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한 20대 청년이 다대 배치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신병교육대에서 중증의 우울증 진단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현역 부적합 심사나 귀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에 허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6개월 이상의 진료력, 한 달 이상의 입원력이 있어야만 군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정신과적 질병은 제가 정신과적 질병이 있어도 모르고 있다가 정말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그때 나타나잖아요. 또 내가 우울증이 있어도 병의 증상을 모른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현역 판정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고치지 않는다면 징병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까지 현역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정은 조심스러우나 현행 판정, 운영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결국 전투력 손실로 이어지고 군대 내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5년 병장 봉급 인상으로 병장의 월급이 205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초임 소위는 201만 7천 원, 하사는 200만 900원이 되면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또 자원 입대한 간부들과 임금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부들은 개인 급식비와 독신 간부들은 BOQ라고 하죠. 개인 숙소 월세를 낸다면 실수령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준다고 하잖아요. 일명 관사. 근데 이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크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요. 보통 보증금이 400~500만 원, 큰 평수의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관부는 많은 반면 물량이 없어서 수개월씩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대출을 받아서 부대 근처에 거처를 얻거나 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면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어도 주말 부부로 사는 간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봐야 할 우리 군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간부들이 말이죠. 박봉은 패시브에 매달 점심값도 10만 원 단위로 따로 내는데 급식은 형편없고 독신자 숙소는 여름에는 에어컨이 안 되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안 되는 곳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임관까지 수많은 평가를 거쳐서 선별된 인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초임 간부들은 병장 월급보다 월급이 적으니 초임 간부의 이탈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도 없는 판국에 그마저도 지휘할 간부들도 없어지니 군대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초급 간부들은 소부대 전투 지휘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실제로 싸울 병력들인데요. 병사도 없는 마당에 간부를 최정의 부대로 만들려고 해도 지원자는 없고 인재들은 군대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면서 모두 전역하니 우리 군의 전투력도 급속도로 약화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상대적 보상체계의 설계입니다. 지금 당장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군조직은 내일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연평해전과 천안함 용사분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바로 국가보훈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에 공을 세워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 일단 대한민국 보훈체계는 쉽게 말하면 몸이 불구가 될 정도로 다쳐야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과의 교전에서 공을 세워도 신체가 멀쩡하다면 연금 혜택이라든가 국가유공자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점은요,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로 선정되는 분들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보훈 심사의 처리 지연은 기본이고요. 서류 등록에만 걸리는 시간이 250일이 초과된 사례도 수백 건에 이릅니다. 등록이 되어도 대상자 선정 심사를 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는 상황이니까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선 유공자 등록 심사 기준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딱히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5년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는 전투 중 부상당한 전상 처리가 아닌 공모상 다친 공상 처리를 받기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누가 목숨 걸고 나라 지키겠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젊은 청춘 다 바쳐 국가를 지켜도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 없고 보상도 거의 없는 게 대한민국 군대와 보훈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보훈정책은 계속 손질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보상체계는 제각각이고 지자체 수당 편차, 위탁병원의 접근성 등 현장 체감의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라는 간판 아래 체계 단순화, 형평성, 그리고 실질성을 높여야 합니다. 군은 한 사회의 최소한입니다. 실탄이 폐기물 더미에서 나오고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이 스스로 생을 끝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연한 사고라는 말로 위로받을 수는 없습니다. 탄약, 안전, 정신건강, 보상, 보훈 모두가 연결된 한 몸이고 어느 하나만 무너지면 전투력은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국가가 요구한 책임만큼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건 텔러 유광훈이었습니다.